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봐요. 반갑습니다. 와보세요. 오늘부터 또 우리가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됐어요. 뭐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죠. 기분도 좋고 막 기대도 되고 막 아니면 우려가 깊은가요? 봐요. 앞으로 또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고민될 수도 있는데 다른 건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매년 1년 정도 씨를 뿌리고 또 거두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서 결국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명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해야 돼. 열심히 하는 거 소용없어. 드라마에 많이 나온 대사 아닙니까?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그래서 합격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남들은 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혼자서 열심히 앉아가지고 기변서 후벼 파고 기본서만 돌리고 앉아가지고 1년에 2바퀴도 못 돌리고 시험 보러 간다?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중개사 시험을 보고 있는 이 5과목에 대한 시험 범위가요. 부동산학과 대학교 4년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민법만 거의 우리 3년 배워요. 그것만 학기별로. 근데 이거를 뭐야? 2달에. 에? 우리 배우는 부동산 공법 4년 배우는 거야. 부동산학과에서 박사, 석사까지 다 해가지고. 그죠? 근데 몇 개월? 2달 만에 끝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내요. 그렇죠? 왜? 우리 선생들이 또 이끌어 드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방법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택해야 한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 1년 내에 성공할 수 없다. 제가 올해로 24년 차예요. 강의한 지가. 그렇죠? 근데 매번 느끼는 건데 공부는 정말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 올해 32회 때도 또 느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처음 들어와서 모르시겠지만 올해 적중률이 완전 미쳤어요. 제가 올해 아주 내부로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봐보시면 알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정보를 얻으려면 공인중개사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잖아요. 카페라든가 이런 데들. 글들을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도 해보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노원세럼 같은 경우는 거의 이 강북 일대의 수성이죠. 거의 비주만한 학원이 솔직히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학교의 길로 이끄는 가장 선도의 학원이 우리 노원세럼 메가랜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애도일되고 딴 데도 있지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가 가장 오래된 학원이고 알고 계시죠? 시설은 가장 좋진 않지만 어쨌든 가장 합격을 많이 시키는 학원이에요. 시설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대학원도 아니고 안 그래요? 합격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뭔지 알아요? 얼마나 관리를 열심히 해주냐는 거예요. 관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렇죠? 원장님이 대단해요. 여러분 관리하는 거 보면. 그래서 합격시키기 위한 일념. 이런 관리형 시스템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걸 공짜로 받는 거야. 똑같은 금액 내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잘 오신 거고요. 1인 1명씩 전도 좀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1인 1명씩. 그거는 전도라기보다는 합격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개해주고 욕을 안 먹어요. 감사하다 그러지. 진짜로 중요하다니까요. 이상은 학원 광고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광고라기보다는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여기에 강의를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내가 해봤지만 가장 관리 잘하세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건 분명한 사실인 거니까. 그렇죠. 선배들이 추천하는 학원이고요. 그렇죠. 그럼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강의 기획서 좀 펴보세요. 강의 기획서.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공법이라는 과목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제 이름은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지. 그렇죠. 이상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문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봐봐요.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지셨는데 서로상자에다가 땅곤자죠. 건곤감리할 때 곤자요 이게. 그래서 서로
땅하고 뭐 친하게 지내라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쭤봤잖아 아버지한테 그런 의미였냐고 그랬더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냥 네 순서가 이거였대요 그냥. 그죠? 그래서 뭐 학렬 따라서 그렇다고 하길래 그래요 이러고 말았지. 우리 뭐 경주희 씨 38대 손이래요. 뭐 익제공파인가 뭐 그래가지고 쪽파 말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순서가 이거래요. 아마 저랑 동년배들 계시죠? 그렇죠?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삼성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있잖아요. 근데 밑에예요. 그렇죠? 요 밑에가 이제 희자거든요. 이제 요 밑에가. 그 밑에가 이제 제자 용자 들어간 이재용인 거고 사실은 나중에 본다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족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 열심히 저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랑 함께 1년 동안 부동산 공법이라는 열차에 탑승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절대 중요한 거는 결석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석을 하지 않고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했는데 와서 잠만 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 학원 의자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도 참 숙면을 취하는 걸 보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제 잠은 다행인데 자지도 않고 안 잘라고 애는 쓰고 애쓰다 보면 검은 자 위로 올라가고 앞에서 보면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내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멀리서 보면요, 난 너무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눈 좀 똑바로 뜨시고요. 그렇죠? 내가 또 한 명 이러고 눈 뒤집기 시작하면요, 조만간 삽시간에 퍼져요. 그래서 좀비 때가 몰려오는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결석하지 않고 출석을 하는데 눈 제대로 뜨고 있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나만 여쭤보죠. 1년 동안 나는 한 번도 학원을 안 빠지고 나올 자신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들었지만 불가능해요. 분명히 몇 번은 빠져요. 그렇죠. 반드시. 그죠? 근데 정말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우리가 8주 과정으로 원래 진도를 끝내요. 항상 11, 12, 1, 2, 3, 4, 5, 6 이렇게 5번을 반복하는 거거든 내용을요. 근데 재밌는 거는 11월 달은 지금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청혼의 꿈을 꾸고 와요 학원을. 그러다가 짝수달 되면 12월이 되거든요. 그럼 12월 되면은 크리스마스도 있지 막년에도 해야지 이러면서 안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1월 되면 뭐가 된다? 또 청혼의 꿈을 꾸고 또 와요. 그러다가 2월 되면 또 설날 있지 뭐 있지 바빠요. 그럼 또 안 나와요. 그러다가 3월 달 되면 또 나와요. 다시 청혼의 꿈을 품고. 그러다가 4월 되면 또 벚꽃이 펴요. 이런 썩을 벚꽃 구경 가야 되는데 또 안 나와요. 그리고 5월 새로 나왔다가 짝수달 수업을 처음 듣는 게 6월 달이에요. 왠 줄 알아요? 6월은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일반적인 달이야. 그러니까 11월 달 나가는 진도가 있고 후반부 짝수달 진도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이런 거 말이야. 한 번도 못 들어요. 6월 달에 처음 들어. 진짜로 그래 거짓말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감당이 안 되니까 7월 달 가서 무슨 고민을 해? 1차만 할까? 이런 머리가 굴러가요. 그럼 주변에 또 동료들이 그래 같이 1차만 하자. 혼자 가기 싫으니까. 그렇죠? 이런 악마들이 있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또. 그래 1차만 하지 뭐. 그러다가 시험 일주일에 한 2번 나와. 1차만 하니까 민법가락만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여름휴가도 가고 멀리 갔다가 한 2주일 안 나오고 그러다가 9월 돼서 찬바람이 불면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렇죠? 9월 되죠? 아 이제 그러면 공부해야 되겠네. 9, 10월에 전력 질주를 해요. 1차만. 결국은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와서 앉죠. 이렇게 4년, 5년을 보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농담이 아니라. 이거 거짓말 같죠? 100명이 오면 50명이 이렇게 해요.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을 세우세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석은 안 한다. 이런 원칙을 지켜놔야 돼요. 그래야 길면 2년, 짧으면 1년에 붙어요. 일단 결석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못 알아듣겠다? 혼자 해보겠다? 그러면 장수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 강의를 끝내보겠다.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앉아있을 거야. 그리고 수업 듣고 들은 것만큼은 반드시 복습한다. 이런 마인드를 1년만 지켜봐요. 적어도 1차는 돼요. 적어도.
그렇죠? 근데 그 사소한 원리를 안 지키면 10년에도 못 붙어요. 그렇죠? 이 시험 절대 쉬운 시험 아니에요. 그렇죠? 농담 아니라 나 중개사 붙은 여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러면은 아무 말도 못 해요. 깽깽깽깽깽.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말이죠. 진짜요. 옛날에요. 길 지나가다가 중개사무소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들 보면 중개사 공부 안 할 때에는 복덕방 아줌마네 이러고 지나가요. 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죠. 그리고 6개월 지나면 좋겠다 이러면서 경경심이 파시가 된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아주머니들 중개 보조원이에요. 그죠? 중개사 아니고 그렇게 이해도 무리 없어요. 학원 데리고 와야 돼.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가 출석을 하고 눈을 잘 뜨고 있냐가 너무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에요. 월요일부터 다 귀에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 계획서를 드렸는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제가 11, 12에 11월 달하고요. 1, 2월 달에 1월 달하고 3, 4월 달에 3월 달 홀수 달마다 이거 봐 수업 계획서라는 걸 드려요. 그렇죠? 그러면 수업 계획서를 드리면 그 달, 두 달 동안에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수업 계획서를 주면 여기 한 거를 잘 보고 잘 그 시기에 맞게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년도 10월 달에 시험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인데요. 일단 2차 과목이 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2차 과목의 1교시는 우리가 중개사법이다라는 거 하고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 그래서 제1과목과 제2과목으로 1교시에 두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교시에 가서 이제 뭐 하냐면 부동산의 공시 법령과 그렇죠?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법이라는 거를 한 과목으로 해서 3과목이라고 하여 2교시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이게 3과목이거든요. 근데 이 2차 과목에는 3과목을 시험 보는데 사실은 배우는 법의 개수가 한 10개쯤 돼요, 대략. 근데 중개사 법령은 말은 법이 2개라고 하지만 실제는 법이 하나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면 한 개 법을 배우면서 40문제가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부동산 공법 미치겠어요. 법이 6개예요. 근데 40문제가 나와요. 공시법령 법이 3개예요, 세법하고 해가지고. 근데 4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총 법이 10개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나 혼자 60%를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가장 어렵겠어요? 당연히 부동산 공법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해는 가. 근데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왜? 여기선 A를 했는데 저 법에 갔더니 B라 그러고 저 법에 갔더니 C라 그러고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건지 저기 들어가는지 주소 파악하는데 아마 6개월이 걸려요. 이게 사실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공법은 오죽하면 공포의 공법이다 이런 말을 해요. 공포의 공법. 이런 공포의 공법을 제가 신바람 나게 해드립니다.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진중한 스타일이 못 돼요, 제가. 그렇죠? 약간 좀 가벼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쨌건 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하다 갑자기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율동도 시키고 막 이래요.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저기 미쳤나? 안 미쳤어요. 그렇죠? 제가 율동을 시킨다, 노래 부른다, 누군가는 자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기억이 오래 가요. 제 강의 기법은 평생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외운 노래들이 많아, 외운 노래들이. 나이 먹고 10년 지나도 노래 부른데 와가지고 부른다니까? 안 까먹어. 유행가처럼. 진짜야? 경험해봐. 어쨌건. 그래서 2차 과목에는 부동산 공법이 바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큰 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무거운 과목인데 정말 무겁게 얘기하면 포기해요. 그게 바로 공법이에요. 어려운 과목인 거죠. 근데 이번에 32회 때 같은 경우에는 또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너무 적중을 많이 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잡혀갈 뻔했다는 내가. 그렇죠? 어쨌든 진담이고요. 그런데 보통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중개사법이 법이 하나니까 80점 정도를 맞겠다.
이런 마인드를 보통 가져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공법은 너무 어려우니까 40점만 맞자. 그리고 공시법령 60점만 건져주면 꽈락 40점 밑에 없이 여기서 플러스 20점 됐고 여기서 마이너스 20이 됐고 얘는 평균을 지켰으니까 평균은 60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합격이다라는 시나리오를 많이 짜요. 근데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면 거의 90% 떨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법은 40점 맞기 위해 공부하면 30점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60점을 우리가 얻자. 이해합니까? 이런 설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80점이라고 설정했지만 실제 시험장 가보면 중개사 80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요번에 32의 기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물어보던 말투가 아니었었어요. 나는 사뭇 중개사 문제를 교수님이 물어보시길래 봤는데 좀 민법 문제 같더라고, 느낌이. 딱 그런 문제가 10개가 넘었어요. 민법 냄새가 나. 이거 뭐야? 그러니까 말투가 달라지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평소에 90점 맞던 분이 75점, 70점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공법이 만약에 40점이 나왔다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공시법령 올해 어려웠어요. 역대 최고였어. 그래서 50점도 안 나오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 공시법령 세법에서. 은근히 어려웠거든. 그리고 공시법령 세법은 공부를 안 해. 사람들이 얘를 개똥으로 본다니까 우습게 보고 안 해. 그러니까 더 안 나와, 점수가. 가뜩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공법마저 안 나왔다면 아웃이지. 하지만 요번에 공법이 적중도 많이 했지만 평년보다는 좀 쉬웠었어요. 작년보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요번에 공법에서 50점, 45점 맞던 분들이 65점, 75점, 심지어 85점, 92.5도 봤어, 내가. 92.5도. 종로 수험생 중에서 깜짝 놀랐어, 내가. 그렇죠? 어쨌건. 그래서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뭐다? 아무래도 점수를 40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덤벼가지고 60점 정도를 맞도록 애를 쓰자는 거예요. 1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공법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다. 부담을 줄이자. 형아펜 거봐요. 60점. 형아펜 없어요? 다음 주에 준비물이 있어요. 문방구에 가면 형광펜 5종 세트가 있어요. 네. 단종 사지 말고 5종 세트, 그렇죠? 사오셔서 노란색부터 시작해서 연두색, 주황색 이런 식으로 세게 진행합니다. 반복될수록에. 마지막에 가면 무지개 빛깔 나는 곳이 생겨요.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사실은. 그렇죠? 그 얘기들. 한번 읽어봅시다. 공인중개사의 시험의 합격 점수는 1차, 2차 모두 꽈락. 40점이 안 되는 걸 꽈락이라고 합니다.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됩니다. 부동산 공법은 적어도 몇 점? 50점을 하한으로 가야 돼. 그 밑으로 가면 이건 안 돼. 반드시 50점을 지켜야 되고 어쨌든 60점을 얻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예, 가시겠죠? 그러면 최소한의 빈출, 동그라미 빈출, 자주 기출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빈출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포인트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이에요. 발표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럼 그거 아세요? 공부할 내용이 많을 때 합격하는 비법은 빈출 부분의 정확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과목일수록에 빈출 부분을 정확히 하는 게 바로 포커스예요. 봐요. 40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40문제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은 상중하로 우리가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보통은 하급 레벨이 10개쯤 나와요. 상급 레벨이 10개쯤 나오고 중급 레벨이 20개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급 레벨은 한마디로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everybody 쓰레기. everybody는 따라하라는 얘기입니다. everybody 쓰레기. 이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급 레벨 10개를 반드시 내 것으로 얻어야 돼. 이게 먼저 할 일이야. 빈출 부분을 정확하게. 시작. 빈출 부분을 이걸 얻어놓잖아. 그러면 한 개당 2.5점이니까 결국은 25점이 기본적으로 세이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급 문제의 공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공략을 거의 6개월, 7개월을 해야 돼요.
이 학급 레벨은 1, 2월까지 끝납니다. 거의. 그렇죠? 11, 12 보고 1, 2월 끝내고 3월부터 중급 레벨의 공략이 시작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급 레벨은 계속 밑에 깔아놔야 돼. 실수하지 않게. 그래야지만 점수 확보가 되어져요. 그리고 상급 레벨은 버리는 거고 이 중급 레벨 20개 중에서 뭐하죠? 우리가 14개 정도만 건진다고 한다면 해당 몇 점입니까? 2.5점, 25점? 그러면 4개면 45점. 이해가셨죠? 그럼 뭐가 되죠? 35점이구나. 35점. 그러면 더해지면 뭐가 되죠? 60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게 기본 포인트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상급 레벨 10개를 더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거 맞추기 위한 공부에 2.5배를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도 못 맞춰요. 왠 줄 알아요? 1년 내에 암기하고 정확히 뽑아낼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양이 많아지면 흐려져요. 그러면 되려 얘 때문에 얘도 틀려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 건 모든 과목 다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 공법은 너무 양이 많아서 이 모든 걸 다 커버하려고 그러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전략적으로 상급 레벨은 무조건 버린다. 그래서 실제 시험 보러 갔을 때도 어렵거나 안 배운 부분은 읽지도 않는다. 분위기 안 좋아? 버려. 10개는 의무적으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1분이 아니라 1분 30초라도. 왜? 10개 버렸잖아. 10분 버렸잖아. 10분 벌었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특히 11, 12, 1, 2월까지는 이 학급 레벨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하면서 베이스로 깔면서 1년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중급을 공략한다? 이게 공법의 방법인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언제만 하죠? 오늘하고 1월 첫 주만 해요. 나머지 안 해. 3월부터는 시간이 없어 우리가. 바빠서. 내용이 많아지니까. 근데 3월에 왔다면 이런 얘기를 하나도 못 듣고 듣는 수업을 공부를 진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오기 바쁜 거야. 그러면 우왕좌왕 뭐 이 아줌마 뭐라 그래 저 아줌마 뭐라 그래 내가 이게 맞나 저거 맞나 이러면서 헤매는 거야. 그리고 영 공부의 방향을 못 잡겠으면 주변 동료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마음에 드는 쌤한테 가시라고. 그래서 이런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 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러저러한데 이렇게 하세요 라고. 그러면 그 말이 100번 맞는 내용이에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갈 길을 20몇 번 30번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우리들은. 그러면 적정한 해답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 말 아시겠죠? 그렇다고 뭐 올 때 뭐 음료수를 사와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니까 맨손으로 와도 괜찮아요. 뭐 사와도 나쁘진 않은데 뭐 오해하지 마시고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보다는 항아펜 거봐요.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학급 레벨의 내용에 대해서 11, 12, 1, 2월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10개에서 12개 맞췄어. 학급 레벨을. 그럼 25점, 30점 얻었겠지. 그리고 중급 레벨을 공략하는데 하나 물어보죠. 중급 레벨에 14개를 맞췄어. 그러면 그 14개 맞춘 것 중에서 정확하게 나는 알아. 이래서 맞춘 게 몇 개 될까? 중급 레벨 14개 중에서 4개 될래나? 진짜로 정확히 아는 게 없어. 그리고 오지선다기 때문에 3개를 제끼고 나면 2개가 남거든? 항상? 근데 둘 중에 1개를 고르면 반드시 틀려. 어? 그럼 어떤 사람은 둘 중에 1개 골랐는데 반드시 맞춰. 뭔 차이인 줄 알아?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야.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스토리인지를 아냐냐 아니면 모르냐. 이거에 따라서 중급 레벨의 향방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중급 레벨의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외운다기보다는 뭐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법이고 지금 어떤 스토리인데 이걸 알고 있으면 3개 제끼고 2개 남았을 때 뭐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향이 안 맞는 걸 고르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야 중급이 공략이 돼요. 제가 이 중급 공략을 위해서 앞으로 뭐 1월, 3월, 5월, 7월 가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시켜드릴 거예요. 활용을 보면서 활용하는 거와 함께 내용도 흔들어 보시면 그 부분에 많이 승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항상 중급 레벨은 이 체계와 흐름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and 학급 레벨 할 때 용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법제 2조에 항상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되고요. 용어만 거의 7, 8문제가 나와요. 용어만. 그렇죠? 그래서 용어도 절대 무시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우선 각 번마다의 흐름인 대목차를 파악하여 대목차만큼은 암기해야 되고 각 번마다의 세부 목차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숙지하셔야 되고 전체를 모두 암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광펜 거봐요. 체계와 흐름 모르면 정답의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그 예측이 오르려면 체계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급 문제 공략 방법인 겁니다. 예, 가시겠죠? 제가 오래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 절대 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만 얘기합니다. 막 무조건 앞자 따가지고 외우기만 하는 강사 빵점짜리예요. 그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 암기 코드 따가지고 재밌게 외우시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적당히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거 있죠? 이해 필요 없이. 그런 게 학급 레벨이에요, 10문제. 그 정도만 앞자 따는 거고 중급 레벨까지 앞잡다는 거는 무덤에 가는 길이야. 절대 못 맞춰요, 그거는. 그렇죠? 뭔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스토리와 흐름, 이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무조건 앞잡다는 거 좋아하시면 안 돼. 적당해야 돼, 그것도. 그리고 앞자가 앞자를 먹어요. 뭐? 구분이 안 가. 제가 앞잡다 외운 거 앞자 갖게 다른 걸 내면 다 틀려요. 그렇죠? 실제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든. 두 번째, 각 번마다 법제 2조에 규정되어 있는 동그라미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용어 정의가 바로 학급 레벨의 중심입니다. 써봐, 학급. 용어 정의가 바로 뭐다? 학급 레벨의 중심인 거야. 용어만 잘 맞아도 8문제야, 솔직히 얘기해서. 매년 나오는 부분들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맞추는 줄 알아요? 반밖에 못 맞춰요. 왜냐인 줄 아십니까? 안다고 생각을 해. 착각이지. 에? 정확히 모르면 못 맞추거든? 정확하지 않은 거야. 흐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 저는 그런 말을 해요. 9월, 10월 달 가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얘기하는 것보다 학급 레벨을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줘요. 그래야 기본 세이브 25점, 30점을 얻어요. 그래야 50점도 될 수 있고 그래야 60도 가능합니다. 학급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세 번째 봅니다. 그러면 방법은 그러면 이런 정확한 빈출 부분, 체계와 흐름과 용어 이걸 갖다가 반복해서 보는 게 포인트네. 그런데 이걸 하려면 반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무한적으로 반복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무엇으로 반복을 할 거냐 이 얘기야. 뭘로 반복할 건데? 이랬더니 어떤 분이 공부는 기본서죠. 기본서가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전 들었어요. 소식적부터 이러는 거예요. 기본서 무한반복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기본서 나오는데 800페이지예요. 거의 살인도구와 같아요. 그렇죠? 벽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절대로 무한반복 교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면서 책에다가 벽돌같이 생긴 책 두꺼운 거 한 개씩 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뭐죠? 영어 사전이에요. 근데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사전 통으로 펴놓고 A부터 A 우물라고 쫙 해가지고선 영어 사전 다 외우신 분 손 들어봐요. 시도해 보신 분, 시도한 친구를 아시는 분, 공부 잘하던가요? 그 밥통들이 뭐라고요? 공부 절대 못합니다. 꼴찌야 꼴찌. 한 장 외우다가 넉다운 되는 거야. 못 외워. 이해갑니까? 즉 사전은 찾아보는 거예요. 시작. 사전은 찾아보는 책이지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기본서가 사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기본서는 뭐다? 사전이다. 그리고 하나하나 쫙 나열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숲이 절대로 안 보여요. 뭘 공부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책을 중심으로 무한반복을 하는데 그 전체 숲을 무한반복한 게 바로 뭐다? 여러분이 지금 나눠준 거 요거 그림책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부동산 공법 그림책이에요.
갑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입문과정 한다고 용어만 집어넣은 자료인데 이게 다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월요일 날 나올 건데 118페이지예요. 이게 전체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림책이라는 제 1년 동안의 주교재입니다. 또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 그림책의 이 내용은 체계도와 요약을 겸하는 책이에요. 공법 강사들이 체계들을 별도로 출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그림을 활용해서 이 한 권으로 체계와 요약을 끝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1년 내내 주교재입니다. 그렇죠? 11, 12월도 그림책, 1, 2월도 그림책, 심지어는 마지막에 9, 10월 달에 이론 총정리 특강도 그림책. 이해갑니까? 1년 내내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붙고 나면 시험 볼 때 가면 문제를 봤을 때 몇 페이지 오른쪽 구퉁이, 몇 페이지 가운데 밑에 이게 기억이 나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기법이에요. 이 연상 기법인데 나중에 여름쯤 지나면서부터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모르겠는 거는 기본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기본서 찾아보는 것도 아마 1, 2월까지일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되면요 공법은 개정이 겁나 많이 돼요. 기본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서는 그냥 한번 베이스 깔기 위해서 우리가 1, 2월 달, 11, 12월 달 정도, 늦으면 3, 4월 달까지 그 정도까지만 찾아보는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보다 우리의 기본 교재는 요 그림책이에요. 이해가셨죠? 상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시면 알지만 책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재밌다, 이거 쉽다 이러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봐봐요. 어떤 분이 이런 불만을 얘기해요. 선생님 근데요 문장이 너무 짧아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림책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문장을 해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써져 있죠. 뭐라고? 무한반복에 있는데 무한반복 옆에 써보세요. 무한반복에 있습니다. 옆에 써보면 그림책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더하기 익힘장이라고 써보세요. 그림책 더하기 익힘장. 제가 여러분한테 익힘장을 드려요. 그렇죠? 매주 한 장씩.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입문과정이라 우리가 안 드리지만 3주차부터는 6주 동안 또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또 드릴 거예요. 6장을 드릴 겁니다. 그럼 봐봐요. 이 익힘장이 뭐냐? 오늘 수업 끝나고 오늘 수업 배운 거 있지. 오늘 수업 배운 거를 가로맥국이나 필수 지문을 줘서 마지막에 15분 정도 리마인드를 시켜요. 그러면 이 자료가 8주면 8장, 6주면 6장이거든요. 그럼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11, 12월 익힘장. 요번에 지금 우리 11, 12월 달은 제가 7장 정도 드릴 예정이에요. 요번 달은. 그쵸? 그러면 그거 가지고 1월 달 되면은 1월 첫 주 목요일부터 오늘 수업 듣고 뭐하죠? 11, 12월에 준 그 7장의 복습 노트 익힘장 데일리 스터디를 뭐하죠? 묶어서 매주마다 1시간씩 읽어봐야 돼요. 목요일 1월 첫 주부터.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읽어보면 뭘 알 수 있죠? 11, 12월에 포인트를 줬던 필수 지문을 매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살이 안 붙어요. 바닥이 깔리고 견고해지면서 3월 달에 내용이 추가되면 붙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안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배우면 뒤에 까먹어, 뒤에 배우면 가운데 까먹어. 맨날 반복인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할 거 그림책으로 1년 내내 반복해 보지만 데일리 스터디 익힘장 복습 노트 준 거 그 데일리 스터디 준 거를 다 합친 게 11, 12월 익힘장. 1, 2월도 마찬가지 8주 동안 매주 데일리 스터디를 줍니다. 1일 노트 거기에 합친 게 1, 2월 달 익힘장. 그럼 3월 첫 주 목요일 되면 11, 12, 1, 2월 달 거 7장, 8장, 15장을 읽어야 돼. 1시간 반씩.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베이스를 채워가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셨죠? 그것만 잘 지키면 반드시 붙어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이 하다가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기본적인 걸 지키면 절대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합격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은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인 거죠. 내 말 뜻 아시겠죠? 지금 막 강박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로 무한반복한다? 그림책과 데일리 스터디의 익힘장. 가끔 물어봐.
익힘장이 뭐냐고. 데일리 스터디 모아놓은 게 익힘장이야. 이해가셨죠? 그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한 요일별 학습 과목을 준수해야 합니다. 형광펜 거보세요. 요일별 학습 과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발 이것 좀 지켜요. 제발 좀. 이거를 안 지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지금 오프라인 학원에 오셨죠?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 맞잖아요? 그러면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목요일은 다른 과목 하면 안 돼. 공법데이야. 그리고 오전 수업 듣고 점심 먹고 3시부터 복습하는 거야. 6시까지. 그리고 집에 가세요. 밤에는 공부하지 마셔. 10일, 12일은 밤에 공부하면 큰일 나. 여러분 봐요. 우리 자격증 붙어가지고 건강하게 돈 벌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자격증 붙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죽기 위한 공부 아니잖아. 우리 살기 위한 공부지.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공부는 좋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돼요. 10일, 12회 공부량이 있고 1, 2월에 공부량이 있어요. 특히 그리고 요번에 32회 때 시험 안 돼가지고 재수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충만 해서 미리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지쳐요. 차라리 11, 12에 빡시게 하는 것보다 내년 9, 10월에 빡시게 할 에너지를 모아놓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내 말 아시겠어요? 지금은 뭐다? 오전 수업 듣고 점심 먹고 오늘 배운 거 1시간 정도 복습만 해도 훌륭해요. 지금은 1, 2월 가면 2시간, 3, 4월 가면 3시간, 5월부터는 무한대예요. 시간 나은 대로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5월 이후 후반기에 에너지를 모아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 초반에 와서 공부가 재밌어. 적성 찾았어. 막 아침 수업 듣고 점심 먹고 3시간 오후 복습하고 저녁 먹고 야간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인문 또 동영상 보고 3시에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2달 하고 죽어. 그래서 너는 넉다운이야. 그리고 안 나와. 그런 분이 적을 것 같죠? 굉장히 많아 생각보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분명히 월화수목금에 시간표가 있는데 나는 오늘 공법을 들었는데 공법쌤 너무 좋아. 너무 매력적이야. 일주일 내내 공법만 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민법쌤이 좋아도 아무리 우리 임기현쌤 세법쌤이 좋아도 세법만 일주일 보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맞다? 그날 과목은 그날. 그리고 그 원칙을 1년 내내 절대 지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민법, 개론, 공법 날은 다른 과목은 전혀 하시면 안 돼. 그날 과목은 그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과목 있지, 중개사나 공시세법 이런 거는 좀 여유가 있어. 양도 많지가 않고. 그런 날은 공시세법, 중개사법 수업 듣고 복습 빨리 끝내놓고 여유 되면 민법을 해. 11, 12 할 일은 민법이야. 공법이 아니야. 공법은 3월부터 본 게임인 거고 11, 12는 남는 시간에 민법해. 그게 방법이야. 그래야 나중에 안정적으로 가 사실은. 그리고 개론은 보충 공부하지 마. 필요 없어. 우리끼리 얘기해. 또 이르면 안 돼. 또 나 욕먹어 또.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개론은 그냥 수업 잘 듣고 그날 복습으로 충분해. 더 할 필요 없어. 제발 부탁해. 하지 말어. 그 개론은 실무 나가도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 그냥 시험 보려고 보는 것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 그거 명심하셔야 돼. 그리고 올해 새로 오시는 우리 서석진 교수님이 계신데 서울대를 나온 인재야. 아주 뭐 해박하시고 스마트하시고 굉장히 단호하시고 척척척척 할 것만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올해 복 받은 거야.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를 만나보게 됐으니까. 누구? 서석진이라고 있어. 알았죠? 오실 거야. 그렇죠? 그 얘기. 하지만 뭐 우리 노원세럼의 최고의 비주얼은 나지만 어쨌건 하게 오시고요. 농담이고 무슨 비주얼은 세법쌤이 제일 나아요. 임기현 교수님이 간단하고 가장 어리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뭐라고 나온다? 마지막으로 본인과의 약속,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1년 동안 학원을 빼먹지 않고 나온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 가지 뭐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1년 내내 나와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심정 관리한다는 게. 뭐 하나 여쭤보죠. 11,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6개월 학원 댕긴 거야. 그럼 3바퀴 돌린 거잖아. 그죠? 그리고 4월 달에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들이 에이 그래도 5, 60점 나오겠지 이러는데 초시생 처음 공부하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25점쯤 나와요. 15점에서 25점. 믿기지가 않죠?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그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럼 뭐가 오죠? 현타가 와요. 나 바본가 봐.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낙심해서 길을 걷는데 4월 되면 벚꽃 펴 있잖아요. 벚꽃이 흩날리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고생을 하냐. 때려치자. 개떡이나 꽃놀이나 가자. 이러면서 시험을 접어. 이게 소위 이른바 벚꽃 엔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벚꽃 피면서 시험 관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시험 점수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역삼각형이야. 그래서 봐봐. 40점을 얻는 데까지 가장 많은 노력이 투하가 됩니다. 이게 보통 몇 개월 걸리는 줄 아세요? 공법 기준으로. 몇 개월? 10개월 걸려요. 매년 8월쯤 되면 40점이 나와요. 8월. 초시생, 처음 하시는 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 재수생들은 나와 1월달부터 이미 10개월 지났잖아. 이해갑니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60점이 올라가는 시기 있죠? 요게 2개월도 안 걸려요. 그래서 9, 10월달 지나가면 점수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시험장 가서 실제 시험 보면 75점. 좋은 성과가 났을 때.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내년 8월까지는 공법 점수 기대하지 말고 점수 안 나온다고 2차 포기할 생각 하지도 말아요. 이제 포텐이 터지려는 찰나에 그만두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죠? 1년에 끝내는 게 좋지만 모두 1년에 끝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멀리 봐서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그 안에 끝난다. 이런 마인드로 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만 접수를 하셔야 돼요. 강사들이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겠어. 그럼 버려.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얘기했지. 학급 레벨이나 정확하게 보라니까. 한 가지 슬로건을 얘기합니다. 따라해봐요. 우리는 합격이 목적이지 학습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학습이 목적이에요? 뭐 학위 받으려고 왔어요 여기? 아니야. 합격하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합격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 이거로 양분할 수 있어요. 공부는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할 내용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모르겠어 내가. 그럼 아무리 중요해도 나한테 가치 없는 거야. 버려 그냥. 그리고 이해되면 그때가 챙겨. 아님 말고. 건강해야 돼. 모르겠는 건 걱정하지 말고 버려.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당황스럽지?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수업해놓은 거 동영상을 못 보겠어요. 너무 창피해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내가 모니터링 하려고 보고 있잖아요. 아들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아빠 왜 그래? 막 이래. 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먹고 살라고 그런 거야. 이러면서. 봐봐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거 하시면 되고 합리화시키세요. 알 수 있는 거, 소화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한다. 그리고 합격에 모든 걸 다 알아보는 게 절대로 아니야. 60점이니까 40%는 버려도 돼. 절대 고민하지 마. 모든 과목에서 어려운 부분은 다 있거든? 그거는 버리는 거야. 내게 아니야. 왜 그 신경 써 쓸데없이. 알겠습니까? 충분히 돼. 그리고 올해 봤더니 봐봐. 상급 레벨의 문제가 32회 때에는
뭐하죠? 중급하고 하급을 비교했을 때 상급이 8개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도에 우리 뭐였다? 31회 때 상급이 몇 개였냐? 12개였거든. 그러니까 32회가 작년보다 다소 쉬웠다. 네 문제면 10점이거든. 평균 2차 3점이 넘는 거야, 이게. 장난 아니지. 여러분, 한 문제에요. 합격 존부가 갈리는 분들이 수천 명이 있어요. 40만이니까. 얘가 3점이면 5, 6천 명이야. 합격 존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고,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는 올해 32의 합격률을 감히 예상해 보건데 작년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작년도가 한 22% 나왔거든요, 얼추. 근데 올해는 23, 4? 그 정도 예상합니다. 32회 같은 경우는. 근데 33회가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죠. 근데 명백한 사실은 뭔지 알아요? 학급 레벨은 항상 12개 정도씩 나와요. 명백한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30점은 그냥 얻고 간다는 거. 중급 레벨은 체계와 흐름을 파악하면서 예측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가는 거지 정확히 알아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라는 거니까 제발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히 알아야 푸는 게 아니다. 흐름을 알면 중급 레벨은 공략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러면 나머지 상급 레벨 못 푼 거 8문제, 12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찍어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치, 찍어야지. 근데 찍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 전격 공개합니다. 전격 공개. 원래 나중에 하는 건데 봐봐. 지문이 1, 2, 3, 4, 5라고 5개 지문이 나와요.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해 주면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32회 동안 시험을 볼 때 각각의 정답의 수는 7개에서 9개입니다. 평균 8개. 왜? 5, 8, 40이니까. 그렇죠? 내가 이번 시험을 세봤어요. 7개에서 9개예요. 이번 시험도. 평균 8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게 맞아 5개. 요게 2개. 요게 6개. 이게 5개. 이게 6개였어요. 그럼 몇 개야? 5개, 5개, 10개. 그렇죠? 6개, 6개, 12개. 24개 푼 거야, 지금. 맞지? 나머지 못 풀었어. 그러면 나머지는 몇 번 찍어야 돼? 2번. 그렇지. 2번 쫙이야. 한 번은 쫙이야. 그럼 뭐야? 더하기 6이야. 8개라고 친다면. 그럼 몇 점? 15점. 장난 아닌 거야. 그러면 24개가 다 맞았다. 그러면 60점 더하기 15, 75점이야. 장난 아니라니까. 이렇게 70점을 맞는 거야. 어떻게 내가 풀어서 맞춰 이거를. 말도 안 되지. 이해갑니까? 다만 중요한 사실은 뭔 줄 알아? 내가 풀어놓은 게 맞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풀어놓은 게 안 맞으면 이건 빵점이야.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연습을 안 하면 이거 못해. 무서워서.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 제가 다 맞춰놓을 거야. 8개씩. 매번, 매달. 그리고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 모든 문제 다 맞춰놓을 거야. 내가 출판사에 얘기해놨어. 다 맞춰놓으라고 모든 과목 다. 그렇죠? 그럼 다 맞춰놓을 거야. 그러면 평소 연습을 해야 돼, 이거를. 그래야 시험장 가서 무섭지 않게 할 수 있고, 이건 믿어야 돼, 이거는. 100%거든? 이게 객관식의 묘미라니까? 어떻게 공부만 해가지고 80을 맞냐고. 택도 없는 소리지. 객관식이잖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 말 들어야 빨리 붙어. 그러면 별로 많은 고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나서 75점이라는 믿을 수 없는 점수를 맞게 되는 거야. 진짜라니까. 믿어야 돼. 그리고 절대 배신하지 않아. 만약에 한 번호를 20개를 넣었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2번만 찍었어. 50점이야?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객관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은 뭔지 알아? 또 얘기하지만 중급, 하급 레벨을 내가 정확히 맞춰서 24개를 건진다면 이건 70점대, 80점대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셨죠?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전략적 접근을 하게 되면. 이래서 수업계획서 1교시를 한번 얘기해 봤고요. 쉬었다가 이제 그림책 들어갈게요.